1시간을 했던 분량인데 이제 시간 관계상요 제가 1시간 반 정도로 이제 할게요. 그리고 앞에 좀 약간 뭐 멘탈 뭐 이런 거는 좀 빼고요. 영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사실 이게 CI 보험을 강의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예전 저희가 오렌지라이프 이전에 ING 생명일 때부터 워낙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CI에 대해서 워낙 많이 컨셉이라는 걸 잡으셨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CI 보험이 최근에 좀 옛날만큼 좀 어려운 게 영업 환경에서 뭐 중대한이라는 용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보험료 비싸다, 받기 힘들다 이런 게 또 인터넷에 이런 데 너무 노출돼 있어서 어쨌든 뭐 기존에 그 좀 못 들어보셨던 걸로 해서 그런 걸 제가 좀 해소를 좀 시켜드려 볼게요. 이거 항상 CI 보험 하면서 제가 이런 걸 주제로 해요. 이해는 어려운데 오해는 쉽다. 이게 뭐냐면 사실 저희 그 보험 상품 중에 제일 어려운 게 CI 보험 같아요. 뭐 중대한 뇌졸중하면 막 의학 전문 용어 막 들어가 있고 중대한 심근경색 들어가 있고 뭐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렵게 이거를 진짜 내가 공부해서 이해를 했는데 고객은 너무 이거 쉽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중대한 용어 하나 때문에 CI 보험 받기 어렵고 비싸다. 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CI 보험은 안 좋은 보험에 올리는 것 분들은 상품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생명보험사 떠나서 지혜에 계신 분들이나 오래 일하고 이쪽 상품을 잘 아시는 분 만나보면은 CI 보험이 굉장히 의미 있는 보험인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한번 풀어볼게요. 네. 넘어갈게요. 요거만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동현 FC님 저랑 옛날에 스타디움에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제가 어쨌든 입사하고 굉장히 헤맸어요. 사실 일을 잘 못해서 뭐 이거 보시면 제가 스킬업 강의 때는 내용 좀 말씀드리고 제 월급이에요. 입사해서 제가 33만 원도 받아보고 49만 원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뭐냐면 제가 2010년도에 3월 달에 제가 1240만 원 찍었어요. 뭐 월급 30만 원 받고 40만 원 받고 50만 원 받다가 찍었는데 그때 이제 2010년도 3월에 그 갑상선암이 CI에서 빠진다고 해서 절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CMB 1248만 원 찍었잖아요. 그 다음 달 월급 얼마 받았는지 아시겠어요? 대충이라도. 2천.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390만 원 받았거든요. 1200 찍고. 그 당시에 수당률이 이제 60%. 예, BP 50% 적립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때 FC 그만두려고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뭐야, 1200 찍어도 이거밖에 못 받네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SM님이 너무 아깝다고 네가 이제 1년간 고생해서 이제 조금 이제 찍었는데 앞으로 BP나 수당들이 올라갈 거니 이제부터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계속 일을 했고요. 이건 뭐냐면 넘어갈게요. 제 말이 길어지니까. 일단 CI 보험하고 제가 오늘 CI 보험 근본적인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용감한 종신보험 있잖아요. 정기특약 종신전환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새롭게 제가 진짜 좀 말씀드려 볼게요. 기존의 방법 말고 말씀드리고 당장 영업에서 필요한 것들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CI 보험을 많이 판매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선배님이 구로대 디지털 단지에 사업하시는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가끔 연락이 와요. 저한테 밥 먹으러 오라고. 보험은 가입은 절대 안 해주세요. 네, 가면은 그분이 근데 시간 개념이 잘 없어요. 제가 가면은 바쁜 약속 있으면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막 딴 데 가버리고 그러세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또 연락이 왔어요. 한여름에 막 7월 한 20일 때 제일 더울 때 있잖아요. 남자 예쁘신 분들 막 정장 입으면 막 등에 막 와이셔츠에 막 땀 다 찰 때 그때도 전화 와서 갔어요. 가고 있는데 사무실 딱 들어갔더니 그 격리 아가씨가 막 웃는 거예요. 아이고 설계사님 오늘도 허탕 치셨네요. 사장님 방금 급한 전화 받고 나가셨다고. 제가 막 궁시렁궁시렁 됐죠. 아이 가실 거면 좀 얘기라도 해주지라고 이제 얘기하고 궁시렁궁시렁 되고 있는데 이 격리 아가씨가 저한테 저 보험 하나 가입하고 싶대요. 예. 우리 엄마가 보험 같은 거 가입하지 말라 그랬는데 설계사님 되게 성실한 것 같다고 제가 보험 하나 가입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드실 거면 한 9만 원 정도 되고요. 풀 세팅 하실 거면 한 12만 원대 되는데 어떤 걸 해드릴까요? 했더니 뭐 한 3, 4만 원 차이면 풀 세팅 해주세요 라고 해서 가입을 했거든요.
가입을 하고 이 격리 아가씨가 한 3년쯤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그 검진을 받았는데 자궁경부암 진단 받아서 자기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마 뭐 일기나 이렇게 해서 치료 잘 되실 거고 보험 들어놨으니까 아마 병원비 내신 것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모르는 전화번호가. 네. 근데 어떤 전라도 사투리로요, 어떤 아주머님이요 저한테 전화를 제가 받자마자 당신이 서준민 씨냐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욕을 막 엄청 걸쭉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전라도 사투리로.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 격리 아가씨 어머님이었던 거예요. 네.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그 고향이 어디냐면 이분이 곡성이에요. 곡성. 그 영화 곡성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격리 아가씨 이 여자분이 그 가장,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엄마는 식당에서 파출부 일하시고 남성이 둘이 있고 혼자 서울에 와서 일하는 월급의 한 70%는 집에다 이제 보내주고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딸이 맏딸이 이제 암에 걸렸다라고 하니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 어린 것한테 보험료는 12만 몇천 원을 가입을 시키면서 안 걸리면 1,0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데 이 사기꾼아라면서 저한테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그거 아니라고. 근데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특히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FC님들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머님 저 이거 암진단금 1억 원 이상 나오니까요 녹음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도 욕을 하시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지 알겠죠. 그때 제가 주기억 1억 넣었거든요. 2형으로 80% 나오는 걸.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암진단금 저희 가입구자 1,000만 원으로 표기돼 있잖아요. 2,000만 원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 끊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요 다시 그 전화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뭐라 그러셨게요? 네, 또 욕을 엄청 하셨어요. 네, 왜 그래 여쭤보니까 아니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냐고, 대한민국 어느 천지에 12만 원대 돈 내고 암진단 1억 원 나오는 법이 있을 수가 없다고 자기도 물어봤는데 또 저한테 막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좀 녹음도 하셨잖아요. 저 좀 믿어보세요 라고 말씀했어요. 어쨌든 결론 말씀드리면요, 그때 진단금 해서 1억하고 2달까지 1억 30만 원 지급됐고요. 여기 오종 수술비, 그 다음에 암 수술비, 입원비하고 1,390만 원 또 지급이 됐어요. 근데 저도 놀랐어요. 저도 이제 입사한 지 이게 1년 조금 지났을 때였는데 지금까지 지급해본 거라고는 뭐 여자분들 제왕절개 수술했네요 해갖고 수술비 지급해보고 뭐 입원했네요 해서 입원 뭐 한 일주일에 하면 뭐 5만 원씩 한 지급 이런 거였는데 이런 큰 금액을 제가 지급해보니까 그때부터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CI보험에 대해서. 야 이거 엄청나구나. 예. 이때부터 제가 CI보험에 좀 판매를 가지고 이제 보험 판매를 많이 했는데 이때만 해도 제가 그냥 CI보험은 고객님들한테 암에 특화된 보험이라고 판매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부터 제가 좀 그 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암하고 뇌혈관 질환하고 심장 질환 좀 말씀드리고 CI보험 상품 특성 좀 말씀드려볼게요. 암은요, 우리 몸속에 세포가 있잖아요, 그죠? 세포가 이제 하루에도 몇만 가지씩 생성이 됐다가 또 몇만 가지씩 사라져요, 죽어요. 근데 이 세포는 생성이 되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지네들끼리 똘똘 뭉치는 게 있어요. 네, 똘똘 뭉쳐요. 이걸 뭐라 그러죠? 좀 유식한 말로? 네, 종양 맞습니다.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신생물. 예,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요, 이게 그냥 똘똘 뭉쳐가서 그냥 있으면 양성 종양이에요. 양성 신생물. 근데 다른 기관에 림프절을 통해서 자꾸 침입을 하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성 종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암은 요런데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요 크게 3가지 있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암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방사선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여기 잠깐만 이거 쓸 수 있을까요? 네. 올려야 올려드릴게요. 안 내리세요. 아니. 좀 더 내려.
천천히. 땀나네. 그 다음에 래프신들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 암 병기 있잖아요. TNM 병기 그 다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아는 건 말씀드릴게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니까 이거 잠깐 끌까요? 이게 보통 암 병기를 나눌 때 조직 검사 결과지에 보면 여기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T는요 투모예요, 투모. 혹이란 뜻이거든요. 이 암의 혹의 크기를 보고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이 N은요 노드의 줄임말이에요. NOD 말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림프절에 전이가 됐느냐 안 됐느냐, 림프절 전이가 3개 이상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0, 1, 2 이렇게 나눠요. 네. M은요 메타스테시스라 그래갖고 원격 전이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나누거든요. 원격 전이가 안 됐으면 0, 전이가 1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보실 게 아니라 같이 보셔야 돼요. 보통 이게 T1기, 그러니까 혹이 1기부터 2기까지는요 보통 항암 치료 잘 안 해요. 예. 림프절 전이가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고객 중에 누가 암에 걸렸는데 수술했습니다라고 하면요, 아 불행 중 다행입니다. 림프절 전이 안 됐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경우에는 대부분 연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림프절 전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3기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혹이 제법 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림프절에서요, 하나에서 한 2개까지가 전이가 된 경우예요. 3기는 보통 요 사이에 걸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3개 이상 이제 림프절 3개 이상 전이가 된 경우거든요. 3기, 4기는 대부분 N2랑 똑같고요. 거의 여기는 원격 전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조직 검사 결과를 딱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이 암입니다, 암 첨부해 주세요. 조직 검사 결과를 보면 TNM 보시고 만약에 뭐 요렇게 걸려 있으면 고객님한테 아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라고 말씀 드리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려 있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심각하구나라고 속으로 그냥 이제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원래 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암은요 이 세포가 똘똘 뭉쳐가지고 지네끼리 이렇게 다른 기관에 자꾸 침입을 하는 거잖아요, 약성 영향이. 근데 이 암치료법은요 처음에 어떻게 개발이 됐냐면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가스 실험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가스 실험에서 사람이 막 가스 실험해가지고 뭐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뭐 사람이 죽고 이런 거 실험할 때 그 머스타르 가스라는 게 있어요. 머스타즈가 아니고 머스타르 가스인데 이 가스를 가지고 이 세포를 죽이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이 항암 치료는 이 머스타르 가스를요 변형을 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암 수술할 때 제가 암 치료는 수술이 있고 항암이 있고 방사선이 있어요. 수술하면 그냥 절제하는 건데 요새는요 수술을 하더라도 항암을 좀 같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뭐 그 확인 사살한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잘라냈지만 혹시 모르니까 항암을 좀 많이 곁들여서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암 수술해서 절제해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이분은 괜찮은 거예요. 예. 항암 치료는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항암, 약물, 표적, 면역. 일반적인 항암 치료는 아까 그 머스타르 가스를 변형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독성이 강해요. 단점이 뭐냐면 암세포만 없애는 게 아니고요. 암의 세포의 성질을 가진 거를 같이 얘네들이 같이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조혈세포라고 있잖아요. 피를 만들어주는 세포. 얘네도 자꾸 생성이 돼요. 암같이. 그러니까 이 항암 치료를 하면 걔네도 같이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요 빈혈이 많이 와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모낭세포. 예. 모낭세포. 털 우리 머리카락 하루 자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암 치료하면은 모낭세포를 또 파괴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점막세포가 있어요. 점막세포는 소화기 이쪽 식도 이쪽에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암 환자들 보면 입안이 잘 헐고요. 소화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이렇게 파괴를 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결국에 암 환자분이 항암 치료를 많이 받으시고 암은 치료가 됐는데 이 장기가 손상이 돼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네, 그래서 얘는 안 좋아요. 요거는 조금 발달된 게 표적 치료예요. 이 표적 치료는 뭐냐면 암의 모양이 이렇게 많이 별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방사선하고 쫙 해갖고 이제 별 모양에 딱 이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딱 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조금 덜해요. 얘의 단점은 뭐냐면 이 암도요, 암세포도요, 내성이 생겨요. 자꾸 쏘잖아요. 요 쏘면 얘가 지금 별 모양을 네모나 세모로 바꿔버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 표적 치료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표적 치료 받아서 치료 잘 됐는데 갑자기 재발해가지고 돌아가시거나 막 말기다 이런 분들이 이런 부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일 항암 치료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면역 치료예요. 항암 면역 치료를 하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암세포가 원래는요 우리가 이 병균을 없애주는 게 우리 몸에 뭐가 없애주죠? 어린이들 책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람 이렇게 있고 창을 이렇게 들고 있죠. 백혈구? 백혈구 맞아요. 백혈구가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나 나쁜 병균들을 없애주잖아요. 암세포도 마찬가지. 백혈구 중에요 T 림프세포라는 게 있어요. T 림프세포라는 게 그 암세포를 없애주거든요. 그러면 이 T 림프세포로는요 PD-1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얘는 없애줘요. 암세포가 오면은 PD-1이라는 물질을 막 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뭐 무기 같은 거예요. 막 쏴서 이 암세포를 없애주는데 이 암세포가요. 아까 제가 내성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암세포가 요걸 자꾸 쏴줘서 암을 치료하는데 암세포가요. 그냥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PD-L1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를 먼저 쏘는 거예요. 방어막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PD-L1이라는 물질을 딱 쏘잖아요. 그러면 이 백혈구가 공격하는 무기랑 같이 뭉쳐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백혈구는 무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암이 이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인데 이 면역 치료라는 건 뭐냐면요. 이 면역 치료를 하면요, 이 PD-L 그러니까 백혈구가 무기를 쓸 수 있는 걸 방어하는 그거를요 못하게끔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요, 이 T림프 세포가요 암을 암으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면역 치료를 함으로써 암을 암으로 다시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장점이 뭐가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를 가지고 암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독성이 전혀 없어요. 두 번째는 치료 후에도 이제 내가 이 백혈구가 이제 암을 알아보잖아요. 효과가 길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치료 효과도 좋아요. 근데 결국 뭐가 문제일까요? 네, 그렇죠. 요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어차피 키기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방사선 치료까지 한번 가볼게요. 방사선 치료는요, 우리가 항암 방사선 치료는 예전에는요, 암을 치료하면서 이것저것 해서 안 되면 하는 게 방사선 치료였어요. 왜? 방사선이라는 선 자체가 나쁘잖아요. 뭐 우리 여자분들 뭐 임신하면은 그 엑스레이도 안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방사선 뭐 X선, 감마선 뭐 이런 것들이 몸에 좋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방사선 치료는요, 굉장히 몸에 부작용도 없고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우리 예전에 저 입사했을 때만 해도 감마나이프 막 10년 전에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제 완전 옛날 치료 돼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방사선 치료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양성자 치료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양성자 치료 우리나라에 두 군데 병원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혹시? 네. 예, 국립암센터 있고요. 또 한 군데 있어요. 삼성병원에 있거든요. 예, 두 군데 딱 있어요.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요게 암세포예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방사선 쐬주잖아요. 그럼 이 암세포까지 가는 중간에요, 처음에는 세요, 이 힘이. 근데 우리 몸을 통과하면 이게 점점 약해지면서 암세포까지 가면서 이게 힘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중간에 다른 세포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성자 치료는요, 이게 수소로 만든 거거든요. 요건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다른 세포하고 축 하는 거예요, 그냥. 가고 파괴를 팍 시키는 거예요, 암세포가. 얘네들이 우리가 생존율이 낮은 암 있죠. 생존율이 낮은 암 뭐가 있죠? 췌장암, 가당, 폐암. 예, 요 세 가지 암의 공통점 아세요? 예, 늦게 발견이 돼요. 간암은 우리 침묵의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몰라요.
황달막 뜨고 그러면 이제 벌써 사기에 말긴 하고 폐는요. 폐에 신경이 없대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 병원 가면 사기입니다. 맞습니다. 하고 췌장은요. 이 방사선 치료를 해도요. 췌장까지 가기가 힘들대요. 우리 여기 척추, 대장 이쪽 다 뚫고 가야 되잖아요. 발견도 힘들고 그래서 췌장암 보통 진단 받았다 그러면 웬만하면 한 1년 정도 사시겠네요. 암 항암 치료하면은 1년 정도 사시고 안 치료 안 하면 6개월 정도 사실 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런데 요건 어쨌든 그 간암, 폐암, 췌장암 생존율이 20%가 안 된 남들이 50% 이상 다 생존을 높여요. 근데 요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중입자 치료. 요건 탄수로 하는 건데 얘보다 3배가 더 힘이 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속도가요. 빛의 속도의 80% 정도의 속도로 간대요. 얘는 쫙 가는 거예요. 갖고 쫙 하고 이제 암만 쫙 없애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에 없어요. 예, 세계에서 5군데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독일하고 일본에 가서 많이 치료하세요. 일본에 가면은 한 1억 원, 독일 가면 한 1억 3천만 원 준대요. 얘네는 간암, 폐암, 췌장암 생존율을 75에서 80% 이상까지 올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제가 PPT 한번 해볼게요. 혹시 그 제가 얘기하다가요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이거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냥 다 써놨어요. 이게 1세대는 화학항암제 독성 강한 거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세대는 아까 표적항암제,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 면역치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표적치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표적치료 그 PD-L1이라는 물질을 해가지고 몸에 다시 T림프세 파는 게 표적항암제인데 이게 이제 의학용어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보시면 뭔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PD-1, PD-L1. PD-L1은 이게 백혈구가 암을 없애는 거예요. 얘네는 암세포가 얘를 방어하기 위해서 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는 요걸 쏨으로 해서 다시 백혈구가 암을 이제 치료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는 드리고 갈게요. 요걸 보세요. 요거 생로병사 비밀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폐암 사기 진단 받으셨대요. 신장복 할아버지가. 예. 그래갖고 수술조차 치료할 수가 없대요. 너무 몸에 이게 암세포가 다 번져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냥 임상 실험하는 거 지푸라기로 받는 심정으로 참관했는데 9개월 지나가서 뭐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대요. 이분은요 4년 전에 후두암 진단 받았대요. 예. 근데 이게 후두암이 폐로 전이가 됐고요. 방사선 치료, 종양 제거 수술, 화학 항암제까지 재발과 전에 계속 반복된 거예요, 치료에서. 근데 이분이 이제 힘든 거는 이 세포 독성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이 더 힘들었대요. 역시나 이건 면역 항암제를 4번 투여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대요. 이분은 간암 사기 진단 받았대요. 그리고 3개월 그냥 시한부 당신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못 삽니다라고 선고 받았어요. 이분도 임상 실험 한다 그래서 지푸라기라 짓는 심적으로 면역항 관문 억제제 그 면역항암제 임상 실험 참여했고요. 완치에 가깝게 다 나셨대요. 예. 가격 얼마죠?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있으면 살 수 있고요. 7천만 원 없으면 죽어야 돼요. 이거는요 좀 말씀드려 볼게요. 새로 나온 건데 제가 아까 중입자 치료라든지 양성자 치료는요 그 응고암 있죠. 눈에 보이는 암. 효과가 있어요. 비응고암이라고 있어요. 비응고암은 어떤 거냐면 백혈병, 혈액암, 뭐 림프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효과가 있는 게 카티 치료라는 거예요. 카티 치료. 예. 이 카티 치료는 처음에 어떻게 나왔냐면 2002년 노벨상 수상자 누군지 혹시 아세요?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예, 그렇게 지금 답변을 많이 하신 게 아니에요. 평화상. 예, 노벨 평화상. 미국 대통령이에요. 2002년에 조지 부시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재임했던 분이 아니고 수상자 아, 지미 카터 대통령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그 뇌암 진단 받고요. 자기 이제 곧 죽을 거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 카티
요법을 그냥 지푸라기라 좀 신용을 갖다가 3개월 다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걸어서 갔대요. 그때부터 이게 유명해졌거든요. 요거요 처음에 이게 FDA 승인은 이 아이예요. 에밀리 화이트라는 아이가요 이 백혈병 걸렸거든요. 그래갖고 요거 이제 카티 치료를 받은 거예요 혈액암. 근데 5년 넘게 지금 생존했어요. 원래 곧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FDA에서 승인이 된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이분 같은 경우도 한 번 주입으로 암이 다 사라졌대요. 또 얼마나 비싸? 네. 아우. 백혈병 걸렸는데 림프암 뭐 걸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당신 치료 방법이 없어 죽어요 해도 4억 원이나 5억 원 있어 미국 가시면 돼요. 그럼 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안 고쳐지는 암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간암, 폐암, 췌장암 뭐 어디서 고쳐요? 뭐 중입자 치료기로 고치시면 되고요. 우리 혈액암이라든지 림프암은 요거를 고치시면 돼요. 암 진단금 얼마 있으세요? 1억 원 이상 있으실 분 있으세요? 그게 많이 있어요. F신들 중에 은근히 또 이 암 진단금 1억 원 이상 있으신 분 많이 없어요. 저도 8천만 원 있거든요. 예, 저희 와이프는 1억 3천만 원 있어요. 이 양성자 치료는요, 이 아까 제가 이 신문기사 한국경제신문 작년도 기사인데 간암 70% 사라졌대요. 5천만 원 있으면 7천만 원 있으면 간암 걸려도 70%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중입자 치료는 폐암 완치율이 높다라고 나왔고요. 좀 나은데 췌장 환자도 53%까지. 그 누구죠?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으로 쳤잖아요. 그 돈 많은 사람도 췌장을 못 이긴 거 이제는 이길 수 있어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입자 치료기는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요. 근데 2021년도에요. 2021년도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년 남았잖아요. 그때 신촌 세브란스 병원 200주년이 돼요. 그 중입자 치료기가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근데 항상 우리나라는 누가 먼저 한다고 그러면 선수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딱 이렇게 뭐 썸머하면은 어제까지 여기 지점 1등 딱 하고 있는데 막 아침에 1시간 남겨놓고 막 이기려고 막 넣듯이 서울대학병원 2020년도 내년에 중입자 치료기 시행한대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내년부터. 근데 제 생각에는요 내년부터는 상용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중입자 치료기 쉽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 3년 정도 있으면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가시면 이제 중입자 치료기 우리나라에서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독일이나 일본 간 거보다 싸겠죠. 독일이나 일본 가면 브로커들을 다 끼고 가야 된대요.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1억 원을 준비하시면 간암, 폐암, 췌장암 걸려도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이제. 그다음 뇌혈관 질환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전에 그 위에서 그거 끄지 마시고요. 네. AV 무트라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화면이 잠깐 일시로 사라져요. 꺼지진 않고. AV 무트. AV 무트라고 오른쪽 아래인가 있을 거예요. 아래쪽. 네, 잘했어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암 말고요. 크게 우리가 뇌혈관 질환하고 심장 질환이 있잖아요. 심장 질환이 있어요. 그러면 뇌혈관 질환은 또 그 다음에 더 적은 범위로 뇌졸중 있고요. 그 다음에 뇌출혈, 뇌경색. 심장 질환은 크게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이 있어요. 네. 그러면 원래 저희 지금 말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뇌출혈 진단금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손해보험 설계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쟤네는 뇌출혈밖에 안 돼. 우리는 뇌졸중 진단금에서 뇌출혈하고 뇌경색 둘 다 보상이 돼. 게다가 요즘은 뇌혈관 진단비까지 1,000만 원씩 많이 넣어줘요, 요새는. 그러면 우리는 터지거나 막히지가 않아도 돈이 나와. 그럼 뭐라고 얘기하세요, 교수님들? 저는 그냥 인정해요. 저는 그 뇌졸중 진단비 그래 나도 넣어줄게. 그건 필요해 분명히. 왜 뇌경색이면은 보상이 되니까. 근데 뭐 그 돈 넣어줘봐야 뭐 2만 원대면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손해보험 설계사들이 얘기 안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걔네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뇌경색이 뇌출혈보다 발병률이 대여섯 배 높다고 해요. 근데 그 말 틀린 말 아닌데 대신에 뇌경색은 대부분요 60세 이후에 발병률이 다 거의 발병해요.
우리가 다 이런 혈관이 녹슬고 고장나고 날고 해가지고 그때 걸리는 거거든요. 뇌출혈은요 남자 경우에요 40대예요. 뇌출혈이 49%가 40대에 온대요. 예. 그럼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남자가 40대에는 한창 애들 키우고 아이들이 한창 키워야 될 시기에. 그리고 뇌경색은요 그 치료 후에요 장애물 남는 게 적어요. 보통 이제 막힌 거기 때문에 용의제 주입해서 이제 뚫어주면 되거든요. 뇌출혈은요 거의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아서 거의 내가 원래 일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뇌출혈 진단금은요 뇌경색 진단금보다 훨씬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치료비뿐만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처럼 준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해요. 뇌졸중 진단비 넣고 근데 손해보험의 단점이 뭐예요? 걔네들 많이 못 넣어줘요. 뇌졸중 진단비 넣어봐야 뭐 3천? 저희는 이 정도밖에 안 넣어줘요. 저희는 뇌출혈 진단 5천까지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뇌졸중 진단금 넣고 저희 상품에서 뇌출혈 진단금 또 5천 넣어주면 8천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설계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교차로 뇌졸중 진단금 넣을 수 있잖아요. 걔네는 뇌출혈 진단금 그렇게 못 넣으니까. 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 또 뇌혈관 진단비라고 얘기해요. 네, 뇌혈관 진단비 범위가 제일 넓어.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요. 설계사님, 저 다른 설계사님이 그러는데요. 뇌혈관 진단비 그거 꼭 넣어야 된다는데 좋다는데요. 틀린 말 아니에요. 저는 고객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감당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뇌혈관 진단비는요. 암 진단금보다 비싸요. 예. 비갱신을 짰을 때 비싸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보험료가 2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뇌혈관 진단비 늘려다 보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돼. 안 돼요. 2만 원 갖고 넣을 수 있는 게. 근데 뇌졸중 진단금은요 2,500을 넣을 수 있고 뇌출혈 진단금은 4,000만 원 넣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대충 그 정도 될 거예요. 대충 비율이. 우리가 뇌혈관 진단비는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뇌 MRI 찍었어요. 예, 막히거나 터졌어요. 그럼 이제 치료비가 많이 들어요. 근데 막히기나 터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의사가 해줄 게 없어요. 돌아가세요. 나중에 3개월 후에 6개월 또 오세요. 그러면 내가 뇌혈관 진단 2만 원을 가지고 뇌혈관 진단비를 넣었어요. 근데 막히거나 터지지도 않았대. 그래서 나는 보험금을 신청을 했더니 돈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예. 근데 나중에 6개월 흘러서 여기 막히거나 터져버린 거야. 받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 안 넣고 요거 넣었어. 요거 뇌졸중 진단금. 병원에 갔더니 막히거나 터지지 않았대. 그래도 MRI 찍었으니까 실비로 90%까지 보상 받았어요. 그 6개월 있다고 그때 막히거나 터졌대. 그럼 얼마 나와요? 2,5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뇌출혈 진단금만 넣었어. 병원에 갔더니 막히거나 터지지 않았다요. 실비로 90%였고 내 돈 한 20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터졌대요. 4천만 원 나왔어요. 보험이란 건 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뇌혈관 진단비 없다 그래서 제가 손해보는 돈은요 절대 50만 원이 넘어갈 수 없어요. 실비만 있어도. 그렇잖아요. 막히거나 터지지 않으면 치료를 안 해요. 검사비만 내면 되는, 검사비 실비 다 나오잖아요. 예. 근데 막히거나 터져가지고 병원비가 2천만 원, 3천만 원 나왔고 뭐 치료 이후에도 간병인 막 써야 되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같은 돈이면 제가 뭐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정말 돈이 필요하고 내가 이 돈 없으면 치료 못 받을 때 많이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 원하시면 가져가세요 하면 안 가져가세요. 예,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협심증하고 심근경색도 똑같잖아요. 저 예전에 사실 심근경색은 굉장히 위중한 경우잖아요. 대부분 흉통으로 병원에 가면 협심증이에요. 근데 제가 4개월 전인가 제 고객분이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술 고대 구로병원에 3개 있거든요. 병원비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병원비요. 스텐트 삽입술 3개 있어요. 5천 원. 52만 원 나왔어요. 50만 원? 예. 싸. 예. 물론 뭐 성모병원이나 뭐 삼성이 좀 비싸겠지만 어쨌든 3차 병원이잖아요. 고대 구로병원도. 그러면 실비 있으면은요. 막말 300 나왔다 그래서 실비에서 270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30만 원 손해 봤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막 나라고 떨어지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CI 보험 가입하면 CI 추가 보장 특약에서 나와요. 스텐트 삽입술 하면 100만 원 정도. 수술 특약이 있으면요. 거기서 또 뭐 3종 수술이니까 뭐 100이든 200이든 나오겠죠. 그렇죠? 특정 질병 수술비 있으면요. 또 돈 나와요. 이 협심증 진단금 없다고요. 살아가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카테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카테터. 네. 잠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테터? 그게 뭐 비용이나 현재 그 수준 좀 옛날에 들어가지고 지금 현실중 스탠스가 그렇게 싼 거를 오늘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거보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수술을 분류할 때요, 경피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관열 수술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관열, 비관열. 이 관열이라는 건 볼관자의 피혈자예요. 피가 보이는 수술 이건 이고, 그다음에 비관열은 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장하고 뇌를 건드렸다. 이거 무조건 심각한 수술이에요. 네, 심장 그러면 심장하고 뇌를 건드렸는데 관열이다. 그건 무조건 5종이에요. 비관열은 그래도 3종이에요. 다른 데 1, 2종일 때. 경피적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를 이제 통해서 가는 거냐 요거거든요. 근데 카테터 수술 같은 경우는 의료 기술이 계속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치료 효과도 좋고 굉장히 쉬워요. 근데 비용도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분명한 거는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술비는요 똑같이 5종 수술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예전에는 전부 다 복강경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가슴을 이렇게 열어서 했어요. 개흉. 개복해서 했어요. 개흉이죠. 개흉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진 거예요. 왜?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하니까 개흉 굳이 위험하고 흉터 남고 카테터가 낫다. 그래서 신의료기술로 대체하는 거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는 약관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개흉 수술해야지만 5종 좋지만 지금 카테터에도 이게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개흉을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신의료 기술에 적용돼서 5종 수술비가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신의료, 우리 CI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심장 수술했는데 카테터 됐다. CI 해당돼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옛날 수술을 대체하는 신의료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술도 지금 널리 하고 있는데 내가 돈 주고 더 흉터 안 남고 고통을 차려고 하는 건 안 되지만 이제 그 수술은 퇴화가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는 대체가 돼요. 관열술이 관열로서 한 거 아니었어요? 예, 그때 그런 피가 얘기 보이는 하잖아. 피가 보이는 거예요. 요거 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치매 보험 떠나서 제일 끔찍한 게 뇌혈관 질환인 것 같아요. 그 뭐냐면 누군지 아시죠? 여운기 씨가 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같은 해에 또 누가 돌아가셨냐면 이거 무인 시대부터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이용식 씨. 이분은 같은 해에 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이 김은기 씨는요 2004년도에서 대학로에서 연극하다가요 일산 있는 집에 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일산 있는 집에서요 5년간요 누워만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여운기 씨는 7년 동안 그 폐암 진단 받고요 7년을 살았는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여행 다니는 거 다 하고 뭐 가족들한테 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암 걸려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뭐 여생은 조금 하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일 끔찍한 것 같아요. 뇌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게. 그래서 우리가 뇌혈관 질환은요, 진짜 중요한 게 치료비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치료 후에 간병인비, 그다음에 재활병, 요양비 이런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암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제 치료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얼마 있냐 싸움인데 뇌혈관 질환은요, 돈이 있다고 뭐 되게 또 뭐 신기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좋은 병원에 경험치 많은 선생님한테 받는 건 있지만 치료 방법은 똑같거든요. 치료 후에 이제 장애가 있는 동안 재활 어떻게 하냐, 그 돈하고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단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네. 넘어갈게요. 제가 말씀드렸는 거.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네. 돼요? 그 이제 뭐 뇌혈관 질환 담보나 이렇게 심혈관 질환 담보 이런 걸 넣으면은 뭐 500, 1000 넣어도 아까 한 1, 2만 원 정도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뇌출혈이 걸려도 그걸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 내가 만약에 10,000원이 있어요. 네. 뇌혈관 진단비로 받으려면 진단금 1,000,000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죠. 뇌출혈을 10,000원 받아서 가지고 많이- 뇌출혈 네. 진단금을 많이 넣었다면은 보험료가 싸니까 더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뇌경색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뇌출혈도 많이 들어가면 뇌졸중 진단비 좋다 이거예요. 예, 근데 뇌혈관 진단비 굳이 넣어서 내가
터지거나 막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돈은 나오지만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정작 터지고 많이 나왔을 때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뇌혈관 진단이 1,0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험이 뭘까요? 보험이? 위험을 위험할 막아주는. 네. 지켜주는 예, 그렇잖아요. 뭐 이게 보활보자 위험원자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건데 그럼 FC 입장에서는 보험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가 많이 들어오는 거를 뭐 지켜주는 거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면 저는 좀 생각이 틀려요. 보험이란 건 뭐냐면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내 치료비 때문에요 우리 가족들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게 지켜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고객분 중에 3년 된 것 같아요. 이제 30대 중반인 남자분이셨어요.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대장암 진단을 받고 1년 정도 투병을 했어요. 1년이 지나면 어떤 이슈가 생기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슈가 생겨요. 첫 번째는 실비가 이제 면책 기간이 생겨요. 더 이상 보상이 안 돼요. 뭐 3개월 또는 6개월. 그리고 의사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정한 항암제를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치료를 했는데 1년이 되더라도 호전이 없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 치료를 계속하면 당신 죽을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일이나 일본에서 제가 70% 이상 살 수 있는 신약이 있는데 그건 돈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듭니다. 제가 다시 풀어볼게요. 너 지금까지 받는 약 효과 없어. 3, 4천만 원 준비하면 내가 살려줄게. 딱 이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암진단 2,500이 됐어요. 돈 다 썼죠. 1년 동안 투병하면서. 게다가 실비는 이제 면책이래요. 예, 이분 아버지는요, 공기업 한전에서 은퇴하셨어요. 친구분들이랑 이제 연금 받으면서 낚시 다니시고 술 한잔 하시고 이렇게 즐겁게 하는데 아파트 경비 들어가셨고요. 이분 어머님은 천상주부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아들 3천만 원, 4천만 원에서 사는 데 갖고 이분 어머님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그 버스 타고 20분 거리에 있는 마트 가서 캐셔 보셨어요. 이분 와이프 다시 어떻게 직장생활 시작했고요. 자녀가 둘 있었거든요. 큰애는 학원 다 끊었어요. 둘째는 이제 돌 지났는데 이분이 괴로워했던 건 뭐냐면 내 치료비, 내 죽음 이런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의 인생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 키우고 이만큼 고생해서 이제 남은 여생 편하게 사셔야 되는데 내 치료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슬퍼하셨어요. 보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지켜주는 게 보험인 것 같아요. 짠하시죠? 원래 제가 스킬업 때는 더 눈물 나게 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그런 것 같고요.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결국 보험이라는 건 아까 그런 걸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이 물어보세요. 이런 얘기 해드리거든요. 고객님 보험이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말씀드려요. 네. 그럼 그분도 짠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아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이란 실비 플러스 3대 신당금. 이렇게 이안 실비 플러스 졸주 플러스 CI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거는 보유가 한 7에서 8만 원, 얘는 한 17에서 8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럼 일단은 제가 실비를 말씀드려요. 고객님 실비는요 의무예요. 보험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건강보험 납입하시잖아요. 일정 부분은 그래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일정 부분 우리가 안 되는 걸 비급 항목이라 그러잖아요. 비급 항목은 지원이 안 됩니다. 실비를 가입하시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보험회사에서 두 군데에서 대부분의 그 병원비가 케어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언제까지 내세요? 평생 내셔야 돼요. 실비도 계속 내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새 단독 실비 나왔잖아요. 30대는 만원대, 40대는 2만원대, 60대는 한 3만원대 됩니다. 근데 고객님 뭐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하면 받으셔도 실비 1년치 보험료 퉁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보험 아니에요. 왜 보험이 아니죠? 내가 내 치료비 때문에 내 가족들을 지켜줄 수는 없어요. 실비는 의무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대 진단금, 암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암이나 뇌혈관 심장 질환 걸리면 실직을 해요. 내가 하는 일을 못해요. 두 번째, 치료비가 비싸요. 세 번째, 치료 기간이 길어요.
네 번째, 치료 이후에도 장애가 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단도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안을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근데 최근에 요 3대 진단금 말고요, 고객분들이 한 4, 5년 전부터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두 가지를. 그게 뭘까요? 예, 당뇨합병증하고 치매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3대 진단금 말고 당뇨합병증하고 치매하고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까지 전부 준비하시는 게 이게 이안입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보험은요, 고객님 절대 무리하게 드셔서요, 해약되시면은 고객님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이 여유가 되시면 2안으로 하시고요. 지금 당장 여유는 안 되지만 내가 꼭 필요한 거 준비할 때 1안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거 하신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다음 설명을 드리면 다 2안으로 바꾸세요.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금 추워도 참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추워도.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요걸 먼저 볼게요. 우리 시야에서 보자기주는 이런 거잖아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신경염세,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말기 신부전증, 중대한 수술 이상생활의 장애, 중증 치매, 환급금도 있고요. 사망보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대한이라는 말이 들어간 건 몇 가지예요? 3가지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암은 아시잖아요. 암은 우리가 일반 암 진단금이나 CI에서 암 진단금이나 거의 99% 같다라는 거. 왜?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요. 악성 종양은 이미 치면이 됐어요. 완치가 될 수가 없어요. 치료를 하더라도요, 아까처럼 림프절에 남아있거나 어디 남아있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완치가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얘네는 같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에 문제는 2가지잖아요. 뇌졸중하고 신경염세.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뇌졸중 진단금하고 신경염세 진단금은 제가 따로 설계를 해드려요. 손해보험에. 예. 그럼 한 25,000원에서 3만 원이면 비갱신용으로 설계 가능해요. 예. 하면 만약에 내가 뇌졸중이나 신경염세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실손보험이랑요, 제가 2만 원대로 설계해드린 뇌졸중 진단금 신경염세 특약으로요, 치료하세요. 완치됐잖아요. 그럼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치료를 했는데 장애가 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돈이 어디서 나와요? 시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일단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보통 설계사님이 보험 설계를 할 때요, 지금 의료 환경 기준으로 많이 설계해야 돼요. 지금 기준이 어쩌고 저쩌고 이건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30, 40대 우리 고객분들은 50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아니고 나중에 혹시나 내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어떤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요, 제가 봤을 때는요, 치료 기술이 자꾸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잘 죽진 않아요. 근데 웬만하면 죽을 사람도 고쳐내요. 근데 어떻게 고쳐내요? 장애가 남게. 네. 고칠 거면 제대로 다 고쳐내면 얘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죽을 사람 살려냈는데 장애가 남아가지고 계속 보호자가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가족한테 경제적으로 더 끔찍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씀드려요. 그러면 CI는 어디서 돈이 나와요? 장애가 남았을 때, 그냥 뭐 신경학적 이름을 얘기 안 하고 치료 후에도 완치가 안 되고 장애가 남았을 때 나오는 거예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어쨌든 뭐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당뇨라는 병이 어떤 병이에요? 당뇨? 네. 당뇨병은 어떤 병이에요? 당뇨병? 인슐린이 컨트롤이 안 돼. 예, 그러니까 고객들한테는 이제 쉽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그냥 우리가 아까 암세포를 없애주는 건 백혈구에서 T림프 세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를 측정하는 건 적혈구에서 측정을 해요. 적혈구에서 헤모글로빈 하나 추출해가지고 요게 우리 당화혈색소 검사라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6이 이상 나오면 당뇨약 드세요라고 병 얘기하고 6.3이 넘어가면 우리 당뇨 특약이 안 들어가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냥 쉽게 저는요, 당분이 많은 겁니다. 혈액에. 혈액에 포도당 많고 당분이 많은 겁니다. 그럼 혈액이 어때요? 당분이 많으면 끈적끈적하겠죠.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물을 탁 틀었어요. 호수를 연결해서 맑은 물이 나오면 잘 흐르잖아요.
수도꼭지를 딱 틀었는데 꿀물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흐르지도 않고 끈적끈적거리고 막 침전물 막 남기고 그러다가 수도꼭지 낡은 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서 막히고 막 그러겠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혈액순환을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심장에서 피를 만들어서 대동맥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혈액을 공급해주고 이게 자심을 통해서 갔다가 뇌동맥 갔다가 그쳐서 폐로 가서 노폐물 제거해서 다시 계속 혈액순환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 숨을 안 쉬어. 그럼 우리 뭐예요?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심장하고 폐를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네, 심장이 뇌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심장에 있는 혈액, 뇌에 흘러가는 이 혈액이 잘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혈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단 첫 번째, 당뇨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혈관 잘 이동이 될까요? 혈액이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폐물이 자꾸 찌꺼기가 많이 생기고 잘 막혀요. 정상인보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뇌혈관 질환이나 그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2.5배, 5배까지 높대요. 두 번째, 우리가 처음에 피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심장에서 만들어주잖아요. 심장이 쾅쾅 뛰면서. 근데 혈이 끈적끈적해. 어떻게 심장이 쾅쾅 더 세게 쏴야겠죠. 심장에 과부하가 많이 걸려요. 세 번째, 아까 인슐린 얘기했잖아요. 인슐린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췌장에서 만들어져요. 우리가 당뇨를 고치려면 인슐린을 고쳐주잖아요. 근데 당뇨 있는 사람들은 인슐린이 많이 해야 되니까 췌장이 일을 많이 해요. 일반인보다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주로 체형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뚱뚱한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지방을 분해주는 건 어디서 해요? 간에서 해요. 간.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뭐 간경화, 간질환, 간암 이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뇨가 있는 사람들 아까 꿀물같이 자꾸 찌꺼기를 남기니까 노폐물이 많이 쌓여죠. 노폐물을 없애주는 건 어디서 해요? 심장하고 폐에서 해요. 그러니까 심부전증, 말기 심부전증, 심장암, 폐질환, 폐암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심장에서 제일 멀리 있는 신체 부위가 어디예요? 발바닥.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여기까지 잘 안 가는 거예요. 끈적끈적하니까 당뇨발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혈관 중에요. 얇은 혈관을 모세혈관이라고 그래요. 모세혈관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신체 부위 중에? 눈.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혈관이 얇아서 끈적끈적하니까 당뇨망박 한 뼘째에서 눈이 멀어요. 자, 한번 볼까요? CI 가입하면 뇌혈관, 심혈관에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우리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혈관에서 보상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심장이 부하가 걸려요. 우리 CI에서 중대한 수술이 어떤 게 있죠? 심장 판막 수술, 관상동맥 성형술, 대동맥 인종혈관 취한술, 장기이식 수술 빼고 전부 다 어떤 수술이에요? 심장 관련 수술이에요. 이거 해도 됐죠? 아까 제가 췌장, 폐, 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간질환, 폐질환, 우리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나오죠, 그렇죠? 말기 심부전증 CI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90일 동안 장에 들어가서 해당이 되죠. 두 발을 못 써요. 해당이 돼요. 다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치매. 치매보험 나오기 전에 제가 스킵을 했었는데 치매는요. 원래 예전에 치매보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중증 치매일 때 돈을 준다고 나왔어요. 예전에 보험회사의 치매보험이 특약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 옛날에 장기간병 특약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중증 치매는 CDR 척도 3이잖아요. 어떤 교수님이 보험회사 사기꾼이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80세 이전에 중증 치매 CDR 척도 3점을 맞을 확률이 0.25%래요. 근데 만기는 80세 만기로 다 만들어놨어요. 보험회사에서. 우리도 장기간병 특약 80대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돈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치매는 다 진행성이잖아요. 암처럼 처음부터 3기 오고 4기 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 깜빡깜빡했다가 치매약 먹었다가 1점, 2점, 3점, 4단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결국 치매가 시작되면 다 중증 치매 오잖아요. CI의 만기는 언제까지예요? 네,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치매보험 몇 세까지예요? 90세. 이게 더 확률이 높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선생님 쓰신 거. 치매는 어느 순간에 딱 생기는 게 아니고요.
평생 진행을 하는 병입니다. 정상이든 인지기 점점 나빠서 경도 인지 장애 왔다 하면 결국에는 다 진행된다. 강남 세브란스의 조한나 교수님 쓰셨네요. 이건 한번 참고로 보시다가 또 보시고. 여기 보세요. 옛날 신문 기사인데 만기가 80세 여기 ING 생명 장야병증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다 80세 만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61세, 80세는 0.6%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세가 넘어가면서 이제 18%, 지금 21%더라고요. 이제 통계 좀 들어가 보니까.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요거 항상 말씀드려볼게요. 지금도 얘기하면 제일 짠하고 지금도 이분하고 제가 연락을 하는데 제 고객분 중에요. 그 냉면 수원에서 냉면집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분 어떻게 이분 얘기 좀 제가 들려드려볼게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그 결혼하기로 한 남자분이 있었어요. 그 남자분은 부모님이 두 분 다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혼자야. 그래서 평소에 좀 봄에 대한 니즈는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 남자분하고 여자분이요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이제 여자분 부모님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반대를 하신 거예요. 보니까 직장도 변변치 않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우리 딸 못 주겠더라고. 예.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예? 야반 예. 예.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요. 임신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딸 몸에 우리 손주가 있다는데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 남자분의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됐고요. 이 여자분은요 일을 했는데 임신하니까 이제 일을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잘 평소에 보면 니즈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 다 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인 소개로 삼성생명 설계사님을 이제 하나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정말 200만 원 갖고 겨우겨우 사는데 아무리 빼고 다 뺐더니 딱 20만 원이 남는다. 이 설계사님한테 20만 원 정도의 보험을 하나 가입해달라 그런 거예요. 우리 옛날 표준종신보험 같은 거 이렇게 가입을 하셨나 봐요. 그러다 시간이 좀 흐르고요. 이번에 이제 둘째를 이제 가졌어요. 예. 그래서 이 남자분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사직서를 던져요. 예. 이급여 갖고 우리 둘째까지 못 산다. 그래서 수원에 냉면집을 차린 거예요. 대박이 났어요. 처음에 1,000만 원씩 벌다가 한 2년 지나니까 거의 3천 이상씩 순수익이 났대요. 집도 동네 까먹었다. 신도시 수원 어디 그 신도시에다가 49평짜리 새 아파트를 사가고. 그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셋째가 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딱 돌아본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보니까 내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도 생겼고 가족도 늘어났으니까 보험을 좀 더 보강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설계사님한테 부른 거예요. 그 설계사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해피프로 편차 기분 좋잖아요. 가뜩이나 저 사장님 냉면집 대박 났대는데 딱 갔어요. 가서 설계사 그 이분이 먼저 물어봤대요. 사장님 그러면 월 보험료 앞으로 추가 얼마 정도 여력이 있으세요? 했더니 그 사장님이 자기는 100만 원 정도 앞으로 더 할 수 있대. 대표님 이렇게 얘기 들으면 기분 되게 좋겠죠, 그렇죠? 예. 제가 아니고 삼성생명 설계사님이 그거. 아무튼 그랬는데 그 삼성생명 설계사님이 그러지 마시고 130만 원 더 추가하세요. 기존에 20만 원까지 150에 딱 합시다 그랬더니 그래 뭐 150 정도 내가 낼 수 있어 해서 했대요.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요 착하게 1년 3개월 이후에 이분이요 골프 연습장에 실내 골프 연습장에 가다 거기서 전화가 와요. 이 와이프한테 남편 쓰러졌으니까 아주대병원에 응급실 가보시니까 빨리 가보라고. 뇌출혈 와가지고요 아직까지 누워 계세요. 네, 지금 이제 한 3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분 이제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애들 거 보면 해드렸거든요. 하면서 근데 이분 보험금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진단금? 보험료 월 150 냈잖아요. 2,000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3,000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삼성생명은 한 상품의 진단금이 2,000까지밖에 못 넣고요. 새로 추가를 하면 1,000만 원 더 넣을 수 있었어요. 합산 3,000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보험료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망보험금은 다 간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보험이 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이분 아직 누워만 계시거든요. 주기를 바래야지.
아니 뭐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장기로 되니까. 예. 근데 제가 그 이유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이 삼성생명상이 연락이 안 돼요. 본인도 민망하니까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이 냉면집 그 주방장이 다 헤쳐먹었어요. 아이고. 이 사모님 모르는 거예요. 집에서 애만 보니까. 남편도 오지 말라고 한 거야. 고생시키기 싫다고 내가 어떻게. 예. 그 다음에 이분 이사를요. 33년 된 그 빌라 있죠. 예. 거기로 갔어요. 19평짜리인가 거기로. 더 구한 건 뭐냐면 이분이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딱 구성비도 아들 두면 또 딸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 둘 전부 다 뭘 했냐면 유소년 축구 이런 거 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되게 축구를 잘했나 봐요. 예전에는 그쪽 그 경기 남부 있죠. 수원 뭐 성남 뭐 그쪽에서 제일 있는 그 스포츠단이 저기가 송종국 그 스포츠단이었어요. 근데 송종국 씨가 막 그 이혼하고 뭐 이미지 때문에 지금은 신태용 축구단이 제일 인기가 있거든요. 근데 제 친구도 그 운동시키는 친구가 있거든요. 자녀. 근데 저한테 그래요. 못 해먹겠다. 예, 돈도 돈이지만 이 30대 코치들이 있잖아요. 너무 뻣뻣하대요. 이 30대들한테 막 인사해야 되고 막 코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 주전을 안 시켜준대. 우리 애는 경기하면 축구든 야구든 조금이라도 더 뛰고 싶으면 그냥 더러워 죽겠대. 근데 이 집 아이는요 워낙 잘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코치들이 이 엄마 오면 인사하는 거예요. 어머니 오셨습니까? 이 엄마는 평생 이 아들이 자랑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큰 질병에 걸려서 1년이 지나면 이슈가 하나 생긴다고. 어떤 이슈가 생기죠? 실손보험 이제 면책 기간이 들어간 거예요. 네네. 더 이상 요양병원에 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부른 거예요. 저희 첫째랑 또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미안하다. 도저히 엄마가 너 축구만큼 시켜주고 싶었는데 내일부터 축구 이제 못하게 됐다. 너무 속이 상해서 펑펑 울었는데 이 어머니 더 슬픈 거는 큰아이가 그런 거예요. 엄마는 안 그래도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나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험은 뭐예요? 이 아빠 질병 때 아빠 무슨 죄 있어요? 200만 원 받던 사람이 가족 잘 살려보겠다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병 때문에 자기 자녀들 꿈 다 예. 지금도 연락은 하거든요. 어쨌든 거기 코치님이 잘 봐가지고 장학생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좀 싸게 이렇게 축구는 하고 있더라고요. 둘째는 그만두고 어쨌든 그리고 저한테 다음날 전화 왔어요. 너무 속상하다고 이 고객님이 뭐 그랬어요. 근데 CI 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면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한 5억 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한 4억 원 정도 나왔겠다. 5억 정도는 들 수 있었으니까. 아니 중간에 조건 분석을 한번 해주시지 그러셨어. 그 아시잖아요. 그 삼성생명 그 아주머님이요 한 달에 한 번씩 냉면집 찾아가고요. 그 부인 그 사모님은 저를 아니까 조금만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주머님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아시죠? 리빙케어나 CI가 있는데 왜 CI를 안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못했겠죠. 저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먹청한 소리가 고객이 거기에 표준 중심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우리 저 라이언님이 좋아요. 속상했겠네. 예. 사망보험금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 이 사람이 그래도 150이니까 한 20만 원만 손해보험이라든지 네. 아니면 네. 다른 진단금도 해줄 수 있잖아요. 150이나 나한테 하는데 그것만 해도 돈 천만 이상 벌게 해줬는데. 수당이 많나 봐. 실비도 거기다 넣어버리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CI보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 사망보험금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뭐냐면 저희가 뭐 생명보험 다니면서 사망보험이 왜 중요하고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듣지만 근데 CI보험의 의미가 퇴색됐는데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 뭐냐면 CI보험이 비싸다 제가 완전히 다 깨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작년이었나? 올 초였나? 올 2월달이었나? 올 1월달인가 설경 같아요. 여자 30세예요. 여자 30살 1990년생이고요. CI 보험 주기가 5천 넣었어요. 20년 납했을 때 보험료가 11만 9,9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럼 여기다가 저는 단독 실비에다가 이제 내려준 진단금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해약 환급금 만약에 80세까지 건강하셨어요. 네. 치매도 안 온대. 그럼 보험 필요 없잖아요. 그때 찾아도 어쨌든 2,800만 원인데 환급금이 그래도 한 4,100 돼서 쓸 수 있잖아요. 주계약에 대한 거. 네, 주계약이 돼. 전 특약 안 넣고 이제 주계약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 요거는요 똑같이 시야에서 보장해주는 거 있잖아요. 사망보험 5천만 원, 암진단금 4천만 원, 뇌졸중, 심근경색에 말기 환자 말기차에 똑같이 한번 넣어봤어요. 일단 보험료가 21만 1,000원이에요. 이 손해보험에다가 20년간 손해보험. 네, 백세만기 넣어봤어요. 근데 요거는 장점이 각각 나오잖아요. 시야에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번만 제가 끝나는 거예요. 요거만 넣어봤어요. 21만 4천원이 아니고 잠깐만요. 어쨌든 말기 폐질환,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감기약 중증 치매만 딱 넣어봤어요. 요거는 각각 받기 거의 힘든 거거든요. 네. 요거 학계 보험료만 21만 1,000원이에요. 아니 11만 3천. 아, 11만 3천원. 죄송해요. 네. 볼게요. 얼마였어요? 12만. 12만 0204. 요 4개만 해도 거의 7,000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CIV는 요것만 보상하나요? 암도 보상하고 중대한뇌졸, 중대한심근경색, 중대한 수술, 그 다음에 저기 사망도 있고 환급도 나중에 되고 또 우리 CI 추가 보장 특약에서 짜잘한 뭐 스탠드 삽입수 이런 것도 다 보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긁고 넘어지는 게 진단작업을 한 번 주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얘기 말씀드린 거는 다 말고 요 특약 4개만 비교해보잖아요. 네네. 그래도 11만 원이잖아요. 네. 요거는 같이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요 4개는 다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이번에는 근데 이 CI 보험금으로 해서 실제로 암 이외에 다른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뭐 치매, 신부전증 이런 걸로 지급을 한 사례가 되게 적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그 꼭 CI를 넣어도 거기에 뇌출혈 신경 다 넣잖아요. 그 수술에 그걸 넣는 이유가 뇌졸중에 걸렸다 그래 중대 뇌졸중에 걸렸다 그래서 중대 뇌졸중 판단받기까지가 또 시간이 걸리고 제가 아까 조건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CIV만 사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뇌졸중 진단하고 신경성 진단하고 2만 원대를 사기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고객들한테 얘기할 때는 중대한 뇌졸중부터 이게 다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뇌졸중에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서 치료가 끝났다고 퇴원을 하라 그랬어요. 완치가 됐어요. 그럼 실비하고 진단금 가지고 그냥 해결해 보세요. 근데 병원에서 치료가 돼서 퇴원하라 그랬어요. 근데 장애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냥 실제로 만약에 라이언님이 지급한 이제 CI 저 한 보험료 7번 중에 지급해놨어요. 암 이해예요. 예. 그런 사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선배님들 얘기를 들었을 때나 이제 CI로 유방암을 지급했다든지 생식계암증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뇌졸중이나 이런 걸로 뭐 중증 치매로 지급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의 기간이 1년이잖아. 그렇죠. 예, 그치? 물어봤는데 CI를 팔 때 뭘- 그런 사례를 많이 없으니까 원칙당으로 잡으면 안 되지. 일단은요. 그런 건 일단 아닌데.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CI가 지급이 많다 이게 아니고 CI에서 보장되는 걸 손해보험에 똑같이 똑같이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네. 보험료가 네. 비싼지 안 비싼지. 네. 그러면 이번엔 남자예요. 80년생이에요. 40세예요. 40세. 그러면은 똑같이 주기약만 5천만 원 넣었어요. 그러면은 20년 납하면은 보험료가 17만 2천 원 정도 나오네요. 나와요. 환급금 어쨌든 이것도 80세쯤 되면은 원금은 거의 받을 수 있네요. 그렇죠? 네. 원금은 이제 왜냐면 80세 이후에는 잘 안 걸려요. 우리가 장기나 혈관이 낡아서 걸리는 건데 그때까지 이상이 없으면 되게 건강하신 분이 대부분이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80세 이후에는 노안이지 갑작스러운 성인병은 아니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얘는 어쨌든 다 넣으면 38만 2천 원이에요. 여기 뭐 질병사망, 암, 뇌졸중, 심근경색, 그다음에 말기 뭐 다 넣으면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요것만 계산해보자면 말기 폐질환,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강경화, 중증 치매 이것도 통계청 들어가고 이거 같이 올 확률이 1.3%가 안 돼요. 이거. 네. 예. 그럼 요거 특약보험만 합쳐도 19만 5,800원이에요. 소멸되지. 그러면은 17만 2천 원인데 얘는 더 비싸요. 얘는 소멸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같이 보여드려요. 결국엔 얘는 소멸성이라는 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CI 보험이요. 요거를 얘기를 할 때 중대한이란 자꾸 용어를 가지고 이제 뭐 고객님하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CI 보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보장 중에 중대한이 애매한 건 뇌졸중하고 심근경색밖에 없어요. 암도 거의 지급이 같으니까.
그 요새 제일 당뇨로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당뇨가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왜 세대가 네, 바뀌니까. 그 당뇨에 제일 여기다 당뇨 특약도 넣을 수 있잖아요. 예. 치매도 아까 제가 말씀 어차피 진행성이니까 얘는 결국에는 이제 만기가 없기 때문에 종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료도 절대 손해보험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비싸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비슷하게 고객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한 다음에 이게 뭐냐면 전 이성적으로 막 얘기를 해요. 아까처럼 뭐 암은 이렇게 걸리고요. 치료법 이런 게 있고요. 막 하면은 고객들이 조금 전문성 있게 보이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아까 그 제가 냉면집 이야기를 꼭 해드려요. 고객님한테 5분 정도 줄여서. 네. 결국에 고객님이 서명을 할 때는요. 이 감성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성적으로 그냥 맞다 하다가 고객님께서 보험 한번 준비하시죠. 그랬을 때 좀 고민할게요 라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감성으로 아도치라 맞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감성을 좀 건드려요. 그 아드님 얘기, 뭐 냉면집 얘기 쭉 해주면 대부분 여자분들은요 남일 같지 않거든요. 거기서 좀 준비해 보시자면 아까 어떻게 저 1안 말고 2안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들 고치세요. 그 제품에서 그렇게 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CIO 참 이해는 하긴 어려운데 편견은 쉽다고.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편견을 좀 푸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온 김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객들 상담할 때요. 부당성 보험을 상담을 하든 연금을 상담을 하든 치매 보험을 상담을 하든 아이스 브레이킹을 꼭 쓰는 게 있어요. 저는요 이번 특약 절대 안 나요. 놓고 안 놓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어봐요 고객들이. 왜요? FC님도 물어보시잖아요. 왜 안 되냐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생명보험은 4일째부터 나오니까 제가 손해보험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자 30살 있죠. 20년 나 100세 만기로 일당 입원비 3만 원 나오게 설계를 하면요. 제일 싼데 무해지로 하면요. 한 월 2만 원 정도 나와요. 보험료. 3만 원. 보험료 2만 원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요. 30살 여자분이요. 2만 원씩이요. 20년 동안 돈을 내면요. 100살까지 입원할 때만 3만 원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20년이면 몇 개월이에요? 240. 그래서 총 얼마 내는 거죠, 이분이? 480만 원 내는 거죠, 그렇죠? 하루에 얼마 줘요, 입원하면? 3만. 네. 그러면 160일 입원하면 본전 내는 거예요. 네. 네, 통계청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사람이 태어나서 돌아갔을 때까지 150 이상 입원 확률이 3%가 안 돼, 2.97%인가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요, 여성분들이 저한테 설계사님 입원비 청구해 주세요라고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작은 근종 수술이었어요. 그게 보통 5일에서 일주일 그때 입원했었거든요. 요새는 거의 1박 2일이고요. 그 현수막에 하이프 시술됩니다라는 건 당일 퇴원이에요. 그럼 그때보다 입원료는 더 줄어든 거예요. 앞으로는 더 줄어들 거예요. 얘는 2.8% 더 줄어들 거예요. 똑같이 한번 계산해보면 여자 30살 기준으로요. 20년 날 100세 만기에서 암진단금 1,000만 원 설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무해지 제일 싼 거라면 보험료 10,000원 정도 돼요. 예. 그러면 암은요 몇 명 중에 한 명이 걸린다고 얘기해요? 3명. 그럼 몇 프로예요? 33%. 33%죠, 그렇죠? 얼마 줘요? 1,000만 원 가입금액 1,000만 원 있잖아요. 예.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보험료 2만 원 내시고요. 내가 총 480만 돈 내면 받을 확률이 2.8%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한번 점점 줄어드는 이번 특약 내실래요? 아니면 절반인 보험료 10,000원 내시고요. 33%의 확률이고요. 1,000만 원 중에 어떤 거 가입하실래요? 대부분 진단금 하신다고 그래요. 같이 있잖아요. 열흘 입원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열흘 입원에 30만 원 받았어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저 보험사. 네, 소고기 한번 사 먹겠죠, 뭐. 네. 근데 우리가 사용 가치라는 게 있어요. 지금 1,000만 원보다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실직을 했을 때 그 1,000만 원은 내가 사용한 가치는 2,000만 원, 3,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특약 늘 돈 있으면 암이나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특약을 더 아니면 사망이나 더 보강하시라 그래요.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고객님한테 이걸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 하잖아요. 저 설계사 좀 뭔가 틀리네, 합리적이네.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뭐 암은 얼마나 걸리고 치료비 얼마 되는데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집중을 하세요. 이제 음.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집중을 하세요. 저 거짓말을 해요 이제부터. 두 가지만 연구해야 하는데 제가 오늘 설계한 모든 특약들은 제가 이런 경험에 의해서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럼 암진단금 3만 원 나오는데 보험료 10,000원 든다 그랬잖아요. 보통 여기 패키지가 뭐 있어요? 암 수술비, 방사선 상압 치료비, 암 입원비 있잖아요. 똑같이 손해보험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암 수술비 보통 200만 원 줘요. 네. 항암 방지 치료비 500 줘요. 이번 일단 5만 원만 낼게요. 네, 그럼 이거 보험료가 한 9,700원 돼요. 그럼 10,000원이나 9,700원이나 별 차이 안 나잖아요. 저는 이거 안 나요. 왜냐면 고객님들이 저한테 제가 얘기해요. 고객님 제가 암진단감 듣고 이거 안 넣으면 다른 FC님도 이거 보면 저보고요. 아 지금 이상한 설계사로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암 진단금은 어떨 때 돈 줘요? 네, 조직검사 결과상 암입니다 하면 1,00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이 1,000만 원 받으려면 조직검사 결과에서 암입니다 한 다음에 방사선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60일 입원해야 1,0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암입니다 진단받은 수술을 안 했어. 그럼 200만 원 못 받고 방사선 치료 안 했어. 500 못 받는 거예요. 죄를 늘리는 거. 어느 게 받기 쉬워요? 얘는 수술하고 이번 아무것도 안 진단만 받아도 나오잖아요. 이거는 오빠 이거 넣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합리적이고 되게 이 사람 뭔가 설명 방법이 틀리네? 이렇게 가요. 그렇게 해서 하고요. 제가 전기태력 정신학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써먹어 보세요. 저는 항상 이거 얘기를 하면요. 거의 여기서 소개받고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뭐 그냥 누가 소개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아니면 좀 내가 보자고 해서 만든 이거 먼저 얘기해주고 하면 거의 집중력 굉장히 높아요. 이 사람 되게 합리적 의미가 있네? 라고 얘기해가지고 기억력이 높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얘기해서 생각이 나네. 전기특약이 5천만 원이 있어요. 예, 5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분이 나이 그냥 대충 찍어볼게. 이 사람이 전기특약으로 매달 내는 보험료 한 7,000원 정도 낸다고 할게요. 이게 대충 몇 살 정도 되죠? 한 7,000원 내려면 5천만 원. 만 원이라고 하세요. 만 원이면 몇 살 정도 되죠? 만 원 언제 갈 테냐 또. 아니 어차피 5년 갱신이니까 현재 10,000원 정도 내고 있으면 몇 살 정도죠? 5천만 원에? 40대 한 초중반 잡아볼게요. 네. 그러면 이분 만약 5천만 원을 용감한 종신보험 이신혼납하면 보험료 대충 얼마 될까요? 수비하고. 예. 10만 원 초반대요. 10만 원. 한 13만 원 할까요? 그러면 13만 원 해볼게요. 해볼게요. 그러면 예전엔 더 쌌는데 그렇죠? 예, 10만 원 텐데. 만 원, 10만 원 해요. 11만 원 해볼게요. 계산해. 그러면 이게 의미가 중요해요. 예전에 전기특약 종신을 가져가면 이거 10,000원 내는 거 빼시고 이거 드시라고 하면 보험료 갭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잘 안 해. 옛날에 마이스트로 변액종신보험은 차이가 별로 안 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특약 종신전을 하면 그래 내가 얼마 정도 내고 사망보장도 평생 가져가고 환급도 가져갈 수 있으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뺄 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최소한. 이번 특약 이제 빼시면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씀하는데 이번 특약은 방금 뺐는데 고객님이 20일 입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큰 고객님 인생에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암진단 특약을 뺐는데 안 걸려서 2천만 원 못 받아버리면 정이 되지만 근데 이 얘기하면 다 공감하세요. 아까 이번 특약 빼세요. 그럼 이번 특약은 10,000원 될 거예요. 그렇죠? 40대가 되면 뭐 한 15,000원 정도 내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25,000원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재해 상해 특약도 심히 고려해서 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요. 작년 4월 1일 기준에는요. 이 재해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달랐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디스크만 걸려도 10% 정도 받아줄 수가 있었어요. 내가 그냥 청구하면 7%는 받고 손살 조금만 써도 10%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요. 손살 써도 3% 이상 받기가 힘들어요. 완전히 보험사 이유로 바뀌어서 손해사정사가 저한테 그래요. 이제는 재해상해 특약으로 영업하기 너무 힘들다고. 차라리 질병 휴유자가 재밌지 너무 힘들다고. 손사들이 이제 생명보험사 안 찾아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얘네들이 막 찾아왔잖아요. 자기네 교육시켜주고 병원 들리고 많이 갔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운전자 보험은 필요한 거잖아요. 운전자 보험 저는 가입시켜 드릴 때 그 상해 특약 있잖아요. 손해보험의 상해 특약 3%짜리부터 나오는 우리랑 똑같은 거 그거
이신남 해도요. 운전자 보험까지 1억 원 넣어도요. 한 12,000~13,000원이면 돼요. 운전자 보험권 넣어줘도. 예. 그럼 제 상해투약도 보험료 한 10,000원 정도 들어가요. 대충 보면은. 그러면 또 10,000원. 총 한 35,000원 정도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113,500원 빼면 얼마죠? 85,000원인가요? 75,000원이에요. 자,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려요. 그때까지 고객님 반응이 없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뭘 해야 되죠? 우리 사인 받기 전에 제가 어딜 건드리라 그랬죠? 감성을 건드려야 돼요. 실제 사례예요. 제 고객분 중에요. 췌장암 진단 받으신 분이 있어요. 60대. 근데 이분이 전기특약 8천만 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췌장암 진단 받고 이 전기특약이요 7개월 남았어요. 만기가. 본인이 이제 췌장암 진단을 받았으니까 본인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나서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 가족 몰래 몇 시쯤 오래 병원에. 딱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네? 자살은 어떻게? 자살은 맞아요. 진짜예요. 자살해도 돈 나오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분 입장에서 어차피 내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어차피 오래 못 살 거 보험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 이분이 전기특약이 만기가 된 다음에 돌아가시면 돈이 안 나오잖아요. 어차피 8천만 원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나오긴 하는데 그건 올바른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 얘기했어요. 왜냐면 가족들 얼마나 트라우마 생기겠어요. 아버지가 췌장암 걸렸는데 돈 주려고 자살해버렸어. 평생 동안 트라우마 생기지 않겠어요? 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분요. 전기특약 만기 되고요. 한 6개월 정도 돌아가셨어요. 네. 가족들 보험 못 받았어요. 저 처음 신입 때요. 이렇게 배웠어요. 주기약 넣고 사망보험금이 많으면 좋은데 보험료 비싸니까 전기특약을 넣어라. 애들 클 때까지 넣어라. 그렇게 전 배웠거든요.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근데 나쁜 거 없어. 근데 나쁜 건 없는데 제가 이런 경험을 3번 해봤거든요. 근데 전기특약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안 넣었으면 그분이 이런 고민을 안 했을 거고 이런 마음이 안 아팠을 보험료가 거고. 너무 부담돼 있어. 그러니까 중간에 빼줬어야죠. 아니. 설계는.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거를 옳다 그르다로 보면 안 되고 이거를 영업 방법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를. 저도 솔직한 마음으로 뭐냐면 내가 그 특약 안 넣었더라면 나도 이렇게 마음 아프지 않을 건데 FC 말씀도 맞는데 네. 만약에 그분이 뺐는데 전기 특약 만기 전에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어떡하셨을 거예요? 아니 설계를 내가 했기 때문에 네. 나는 이 설계를 이런 목적으로 해서 지금 이걸 빼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선택은 이분이 자기가 하고. 60한 3세 정도 되셨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그 고3이었어요. 막내가 네. 중이가 애매한 나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전기 특약 이후에 돌아가실지 그 전에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뺐는데 그 전에 돌아갔으면 난 나쁜 설계사가 되는 거고 지금처럼 유지시켰는데 그 이후에 돌아가셨으니까 돈만 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기 특약은 뭐냐면 이분이 사망할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특약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다 이해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주기약에 있었더라면 내가 이걸 해지하고 내가 환급을 받아갈지 이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예. 그래서 전기특약은 좀 그래요. 제일 가슴 아픈 특약이라고. 예. 그분이나 저나. 예. 그래서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고객님 그러면 다시 75,000원이라는 돈이 고객님한테 이 가슴 아픈 일 절대 안 벌어지게 합니다. 예. 부부면 이거 37,000~8,000원이잖아요. 아빠가 37,000원. 그러면 이거 내가 전기특약을 주기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75,000원이요. 작은 거 돈 받고 안 받고 문제가 가족사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전기특약의 만기가 항상 언제예요? 그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 지금 감성 얘기하고 있잖아요. 항상 성인 질병이 많이 발생할 나이대예요. 60대 때. 뭐 주기약 나이가 63세, 뭐 65세, 60세 이런 때예요. 이런 일이 전기특약이 만기가 80세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옛날 거는 막 58세 끝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주기약 기간까지는. 그러니까 전기특약이 또 만기가 의료기술 발달과 항상 60대 이런 성인질병이 많이 일어날 때 많이 만기가 도래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럼 고객님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럼 전기특약 장점 뭐예요? 다시 사망보험금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유지하면 돼요. 너무 건강해. 너무 건강해요? 그러면 용감한 종신보험 20년만 유지하면 원금 이상은 되잖아요. 나중에 차에서 목돈을 쓸 수 있는 이 67,000원의 돈이 크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전기특약뿐만이 아니에요. 손해보험에 질병사망보험금 있죠. 60세 만기, 70세 만기 엄청 많잖아요. 또 보험료 막 2, 3만 원씩, 4, 5만 원씩 내는 거 많잖아요. 예. 그런 거 전 다 바꿔와요. 그건 더 쉬워요. 이미 그거는 20년 납 70세 만기 사망보험금 3천 대막 보면 4만 몇천 원이야. 그러면 이거 빼면 5만 원만 추가하면 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손해보험의 일당입원비, 질병사망을 빼서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이분이 건강하셔야겠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제가 예전에 스킬업 때 이거 한번 얘기해드렸거든요. 어디 지점에 어떤 분이었는데 제가 그날 23건 계약했어요, 2달 동안. 손해보험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나름대로 자부를 해요. 저는 그래도 정도 영업하고 양심하고 고객님한테 내 이익을 위해서 뭐 이런 건 저는 없고요. 이거 특약 전환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편하게 전기 특약 싸게 가져갈 수 이게 아니고 어차피 필요한 거 빼주고 이 의미를 주면 저는 보장을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료를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만큼 혜택을 드리는데 고객님이 전기 특약에서 주기약 전환하는 거에 망설이는 부분들을 제가 납득을 시켜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번 특약이 좋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 특약 안 넣어요. 저는 그냥 진단금 넣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고요. 1시간 반 딱 됐네요. 그래서 이거 제가 3시간 동안 하던 거를 지금 1시간 만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업하시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생명보험회사에서 이제 연금 팔아도 환산율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계약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주계약 팔 수 있는 게 사망보험금 아니면 CI보험밖에 없잖아요. 정기보험 이런 거 말고는 뭐 사망보험금이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지만 결국에 사망보험금이고 사망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질병보험은 그래도 CI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CI보험을 조금만 양념을 곁들여주면 정말 괜찮은 보험인데 단지 그 주계약의 중재님이 하나 때문에 예전에 그래도 ING를 대표했던 CI 상품이 너무 이렇게 좀 FC들한테 좀 부담스럽고 의기소침한 게 아닌가 싶어서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영어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데요? 너무 오래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 정말 필요한 질문은 개별적으로 또 하시고 그리고 혹시 요거 찍으시는 데는 다른 지점이신가요? 같은 아니 데? 저희 그거는